하는데 지구의 이 외적인 요인 중에 천문학적인 여러 가지 운동에 의한 요소들을 말하는 거야. 근데 이게 혼자 공부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 나중에 이게 운동적으로 3차원적으로 머리에 잘 그려지는 친구는 쉽게 좀 잘 돼. 그런데 한 번 빠지면 이거 좀 계속 어렵게 느끼는 친구 많습니다. 그리고 수능에 매번 나와. 이번 수능에도 나왔고. 거의 매번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로. 자, 한번 볼게. 자, 그러면 먼저 지구 외적 요인을 할 건데 먼저 지구와 태양의 위치 관계를 좀 아셔야 됩니다. 위치 관계 가지고 먼저 계절을 좀 결정할 수 있어야 돼. 참고로 지구의 계절 변화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지? 지구의 공전. 자, 그런데 지구 공전 그랬는데 지구가 만약 똑바로 서 있는 상태야. 근데 실제로는 어때? 몇 도 기울어 있죠? 지구가 몇 도 기울어 있지? 지구 실제로 이렇게 기울어 있잖아. 몇 도 기울어 있지? 23.5도 기울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울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돌지. 참고로 봐봐.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돕니다. 기울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근데 만약에 애가 똑바로 서 있다면, 이 지역이 우리나라 중위도쯤 된다면, 자, 이때가 1월이야. 1월. 1월에 우리나라에서 한 바퀴 뭐 계속 자전을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받는 빛의 양과, 자, 6개월 후에 7월 달에, 7월 달에, 그대로 반바퀴 돌아서 이게 7월 달에 왔어.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받는 빛의 양.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계절 변화 생겨, 안 생겨? 거의 안 생기는 거지. 참고로 계절 변화 생기는 이유는 지구가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하기 때문에. 공전이 주가 아니라 이 기울어진 게 주요소야. 됐나? 물론 공전도 해야 되겠지만.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볼게.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문제 자체는 여러분도 묻는 것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북반구 내용으로 주로 묻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물을 때 북반구에 대해서 물었다 또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위치를 찾아가지고 문제 푸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 기후변화를 물었다면 그냥 북반구의 기후변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북반구 기준으로 한번 표현을 좀 해볼게. 자, 지금 봐봐. 자, 7월 달이 있는데 지금 태양이 여기 있어. 지금 가운데 여기 적도입니다. 지구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고 이 기울어진 상태를 유지하면서 공전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빛이 올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빨간색이 적도인데 위쪽이 북반구, 아래쪽이 남반구. 자, 지구라는 공이 빛을 받으면 공의 반이 빛을 받게 될 거야. 자, 이랬을 때 북반구는 이만큼의 빛이, 남반구는 요만큼의 빛이. 맞지? 그러면 당연히 어디가 더 온도가 높은 거야? 북반구. 이 북반구 계절이 여름 되는 거고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인 겨울 되는 거지. 됩니까? 자, 그러면 이 기울기를 유지한 채로 그대로 돈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그러면 7월에서 1월, 1월로 지금 겨울이 되었어. 자, 겨울이 되었을 때 이제 반대편에 있는 이 왼쪽일 때. 자, 역시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으면 지구라는 공이 역시 반이 빛을 받게 될 겁니다. 자, 북반구는 이만큼, 남반구는 이만큼. 자, 어디가 더 많은 빛을 받지? 남반구 올 때 많죠? 남반구는 여름, 북반구는 겨울 되는 거지. 되나? 참고로 자, 중간에 있는 이 두 개, 가운데 있는 이 두 개는 남반구나 북반구나 받는 빛량이 똑같습니다. 바로 그 계절이 바로 가을과 봄이 되는 거지. 됐나? 자, 그런데 하나 더. 자, 그래서 요거 1월달, 7월, 자, 겨울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듯이 7월은 여름, 1월은 겨울 될 거잖아, 맞지? 그대로야. 그대로인데, 참고로 이거는 시기적으로 1월이니까 겨울이다, 7월이니까 여름이다, 이게 아니라 7월과 1월에 이런 위치 관계를 가지니까 계절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지. 됐지? 그리고 하나 더. 지구의 공전궤도가 어떤 모양이에요? 원입니까? 타원입니까? 타원이죠. 근데 이건 좀 심하게 지금 타원으로 그림을 좀 표현해 준 거야. 참고로, 지금 태양 같은 경우에 태양과의 거리가 멀 때도 있고 가까울 때도 있습니다. 참고로 가까울 때를 뭐라 부르냐면 근일점이라 불러. 근, 가까울 근자, 해일자. 태양으로부터 가까운 곳. 그러면 가장 멀 때는 뭐라 할까? 원일점이랍니다. 그래서 근일점일 때 당연히 태양이 가까우면 태양빛. 자, 난로가 가까우면 온도가 높겠지. 맞지? 이거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자, 태양이 가까우면 난로가 가까우면 온도가 높을 거야. 그러면 여름이라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근일점일 때, 1월일 때, 근일점일 때 우리 북반구 계절은 뭐다? 겨울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문제 풀리는 문제가 많아. 이거 기본 베이스. 그래서 근일점일 때 현재 가장 가까울 때 오히려 북반구는 겨울이다. 됐지? 자, 그리고 이 그림은 아주 과장되게 그린 거예요. 실제로 원일점의 거리와 근일점의 거리, 이 거리 차이는 30분의 1밖에 차이 안 납니다. 실제로는. 그럼 여러분 봐봐. 시각적으로 30cm와 31cm 딱 봤을 때 구분이 됩니까? 잘 안 되잖아, 맞지? 그 차이는 크지가 않다는 거지. 참고로 계절 변화의 주요인은 바로 이 기울어져서 공전하는 거야. 이 기울어진 게 주요소라 그 말이야.
됐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지구 자전 방향은 어디서 어디로? 서에서 동입니까? 동에서 서입니까? 지구 자전 방향. 지구 자전 방향. 서에서 동이야, 동에서 서야? 몇 시? 지구 자전 방향. 서, 동. 지구 자전 서에서 동 맞죠? 참 봐봐. 자, 여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있는데 왼쪽이 서해 바다, 오른쪽이 동해 바다. 북한, 남한. 됐지? 동서남북 됐습니다. 서해서 동, 자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전. 자, 지구 자전이 서해서 동으로 하니까 가만히 있는 태양이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인식되는 거지. 맞나? 태양 동에 떠서 서로 지는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자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전도 같아. 자전을 이렇게 한다면 공전도 같은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왜냐하면 태양계가 만들 때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만들었거든. 그 회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 똑같다. 참고로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 똑같다. 됐나? 자, 그러면 겨울 다음에 어떤 계절이죠? 겨울 다음에. 겨울 다음에 계절. 봄 되겠지? 이게 봄, 이게 가을. 참고로 공전 방향 나와 있고 여름과 겨울 나와 있다면 각각 누군지를 여러분들 당연히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이 그림에서는 지구의 기울어진 방향이 여러분 봤을 때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야? 기울어진 방향이. 여러분들 봤을 때 오른쪽이잖아, 맞지? 자, 그런데 여러분 봤을 때 오른쪽이지만 내가 지구의 반대편에서 본다면, 여러분의 반대편에서 우리 지구를 본다면 내가 봤을 때는 왼쪽으로 기울어진 거지. 맞나? 그러면 그림은 지금 이 그림처럼 지구 자전축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그림도 있지만 왼쪽으로 기울어진 그림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됐나? 그렇지만 계절은 아까 결정하는 것은 똑같은 원리로 찾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자, 이 그림처럼 왼쪽으로 기울어진 경우도 있다는 거지. 여러분한테 제시되는 그림이. 됐나? 자, 그렇지만 가까울 때, 근일점일 때 북반구의 계절은 뭐다? 겨울이야, 여름이야? 오히려 근일점일 때 겨울이다. 오른쪽이 멀 때, 원일점일 때 여름이다. 됐나? 여름과 겨울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여름 마찬가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북반구 여름이잖아, 맞지? 지금 여기 이 빨간색이 적도인데 북반구와 남반구 중에 여름일 때 누가 더 많은 빛을 받는 거야? 북반구 더 많은 빛을 받고 있지? 맞나? 이렇게 계속 결정한 거야. 되겠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넘어가 됩니까? 오케이, 넘어갈게. 자, 이제 천문학적 요인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20률의 변화. 20률의 변화. 자, 지구 공전 궤도가 아까 무슨 모양? 타원 모양. 자, 타원인데 20률이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이 공전궤도 타원 모양인데 이 타원이 찌그러져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바로 납작한 정도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20률이야. 실제 20률은 그 단어의 뜻이 있지만 일단 납작한 정도라고 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참고로 주기는 약 10만 년입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9만 6천 년인데 10만 년. 우리가 요소를 세 가지, 뒤에 추가적으로 한 개를 더 제시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세 가지를 여러분한테 변화 요소로 제시하는데 그 요소들의 요인들의 주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순서를 알아야 구분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 가장 긴 건 누구? 가장 짧은 건 누구? 얘가 10만 년으로 가장 깁니다. 자, 그러면 그림 한번 볼게. 자, 원래는 타원이었다가 시간 지나면 원이 되었다가 다시 타원 되는 것. 주기라는 것은 지금의 상태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타원이었다가 원이 되고 다시 타원이 되었을 때 이 주기가 바로 거의 10만 년 정도 걸린다는 거지. 됐지? 그러면 타원에서 원이 될 때, 원에서 타원 될 때, 자, 변화는 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타원에서 원 될 때. 똑같은 원리로 따지시면 돼. 자, 그러면 자, 북반구 기준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A 같은 경우에 지금 봐. 지구 자전축이 오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오른쪽. 자, 그러면 북반구의 계절. 자, A일 때, 타원일 때, A일 때 북반구의 계절은 여름이야, 겨울이야? 지금 뭐지? 여름, 겨울? 겨울, 겨울. 겨울 맞습니까? 여름입니까? 겨울입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지구 여러분 보게 되면 적도가 여기 있는 거잖아, 맞지? 맞나? 자, 참고로 기울어진 게 오른쪽 기울었어. 그러면 지금 A 위치에 있을 때, 왼쪽에 있을 때 태양빛이 북반구에 많이 갑니까? 남반구에 많이 갑니까? 북반구에. 북반구 계절 한 거야. 북반구는 여름 되겠지. 자, 확대시켜서 북반구는 여름, 남반구는 겨울. 됩니까?
자, 왼쪽도 마찬가지야. 자, 원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야. 지금 기울어진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왼쪽 무슨 계절? 원에서 왼쪽. 역시 여름. 똑같죠? 기울어진 방향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 타원에서 원이 됐을 때 이심률이 감소했을 때 한번 볼게. 참고로 원의 이심률은 얼마냐면 원의 이심률은 0입니다. 0. 자, 잠깐만 하나만 더 할게. 원이 있어. 원이 있어. 원이 있는데 내가 이걸 찌그러뜨리면 이심률이 증가하는 거야. 됐나? 자, 그럼 봐봐. 원에서의 이심률은 제로야. 근데 이놈을 눌러버리면 나중에 쫙 다 눌러버리면 뭐가 되죠? 쫙 눌러버리면 뭐가 되지? 이게 선으로 남겠지. 마치 이 선일 때 이심률이 1이 되는 거야. 됐나? 어쨌거나 지금 그럼 이 경우는 타원에서 원이 된단 말이 이심률이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죠? 맞지? 자, 가볼게. 자, 그럼 어쨌거나 타원에서 원이 되었을 때 이런 변화 생겼을 때 결과적으로 변하는 요소는 뭐냐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뭘 물어보냐면 이걸 물어봐. 지구의 기후 변화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각 반구의 기후 변화를 물어봅니다. 남반구의 기후는 어떻게 돼? 기후를 물어본다기보다는 남반구의 연교차, 북반구의 연교차를 물어봅니다. 연교차가 뭐지? 연교차. 여름 때 높을 때와 겨울 때 낮을 때 이 차이로 우리가 연교차를 하잖아. 맞지? 1년 동안의 차이. 맞나? 자, 그러면 여름 기온이 어떻게 돼? 겨울 기온이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이걸 묻는 거야. 됩니까? 한번 봐봐. 자, 변화 요소는 결과적으로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가 변하면서 각 반구의 각 계절이 온도가 변하는 거야. 북반구의 여름 기온 어떻게 변한다? 남반구의 겨울 기온 어떻게 변한다? 이걸 따지는 거야. 자, 변화 요소는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 변화입니다. 자, 그럼 한번 따져볼게. 자, 일단 우리는 북반구 기준으로 할 건데 북반구의 여름 기온 보겠습니다. 남반구는 좀 이따 하고 일단 북반구만 할게. 지금 북반구 계절 다 나와 있잖아, 맞지? 자, 북반구의 여름. 북반구의 여름 같은 경우에 태양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죠?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짧아지지. 북반구의 여름 기온은 타원에서 원이 됐을 때 20mm 감소했을 때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졌어. 바로 난로로부터 가까워졌어. 그럼 여름 기온 어떻게 된다? 높아지겠죠. 맞지? 여름 기온 올라갑니다. 자, 반대로 겨울 기온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 자, 북반구의 겨울이야. 자, 현재 타원인데 이게 원이 됐다면 자, 지금 거리가 이만큼인데 겨울의 태양과의 거리가. 근데 원이 되면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멀어지는 거지. 그러면 난로가 멀어졌기 때문에 겨울 기온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됐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여름 기온은 올라가고 밑에 있는 겨울 기온은 내려가고 이 차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지. 그 말은 연교차가 증가한다. 그 말이지. 같은 말이에요. 연교차가 증가한다는 말은 계절 변화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지.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계절 변화 더 심해지는 거잖아. 맞지? 현재 계절 변화 정도가 커진다. 다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게 되면 계절 변화 정도를 묻는 경우도 있고 연교차를 묻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정 반구에 현재 특정 계절의 여름이나 겨울에 기온을 묻는 경우도 있고. 됐나? 자, 남반구도 한번 해볼게. 남반구도. 자, 남반구는 북반구 계절이 뭐다? 서로 반대죠. 그럼 겨울, 여름, 이것도 겨울, 여름 될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여름 한번 볼게. 결과적으로 변하는 건 문제에서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 지정해줘. 그리고 여름인지 겨울인지 지정해줘. 그러면 지정한 대로 따지시면 돼. 따지는 건 뭐라고? 각 반구의 각 계절의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 변화라고. 됐나? 그러면 남반구로 물어봤다면 남반구 여름 볼게. 남반구 여름은 타원일 때 거리와 자 원일 때 거리. 자 태양과의 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증가해 감소해요? 증가했죠. 아니 남반구 여름일 때 남반구 여름일 때 태양과의 거리가 원이 되게 되면 더 멀어지는 거지. 그러면 여름 기온은 어떻게 된다? 태양과 멀어졌으니까 여름 기온은 감소하겠죠. 맞나? 자 겨울은 자 남반구의 겨울은 태양과의 거리가 어떻게 됐지? 가까워졌지. 가까워지면 겨울 기온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겠죠. 맞아? 이렇게 각 반구의 각 계절의 온도를 묻는 경우도 있고 자 남반구의 연교차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연교차는 여름 기온 내려왔고 겨울 기온 올라왔고 차이는 작아지는 거지. 연교차가 감소한다. 계절 변화 정도가 약화된다. 감소한다. 맞나? 그 말은 북반구와 남반구는 변화
경향이 반대입니다. 20률과 세차 운동은 뒤에 할 세차 운동도 따지는 건 이거야. 역시 세차 운동도 따지는 건 이거야. 똑같은 원리 따지면 20률과 세차 운동은 북반구와 남반구가 변화 경향이 반대입니다. 근데 제일 뒤에 할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변화 경향이 똑같아. 같은 경향으로 변해. 근데 다시 말하자면 20률과 세차 운동은 변화 경향이 남반구, 북반구 반대다. 됐나? 자, 볼게. 자, 20률이 아까 공전 궤도가 타원인데 이 타원이 납작한 정도라 그랬는데 실제로 20이란 말이 한자인데 그 뜻이 아닌 것 같잖아, 맞지? 20이 뭐냐면 이자가 떨어질 이자. 우리가 인격이란 말 쓰지? 간격 두는 거? 떨어질 이자의 심자가 중심을 말하는 거야. 자, 뭐냐면 원래는 있다면 여러분들 타원 보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20률은 초점이 중심에서 떨어진 정도를 원래 20률이라 그래. 그래서 20률의 뜻을 좀 알고 있으면 또 문제 푸는데 도움이 돼. 그래서 일단 제시를 하는 거야. 다시 말하자면 20률은 초점이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정도. 아까 2심, 떨어질 이자, 심이 중심, 초점이 떨어진 정도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초점이 바로 F와 F'입니다. 타원 안 배웠잖아, 맞지? 타원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원래 F와 F' 내가 못을 박아놓고 여기다 실이 있어. 실을 묶어놨어. 실을. 근데 이 실을 내가 팽팽히 당기면 쫙 되겠지. 이렇게 팽팽한 상태를 쭉 돌린 게 바로 이게 타원이야. 타원의 성질은 타원 궤도상의 어느 지점이든 두 개 초점 연결한 이 두 거리는 항상 똑같다는 거지. 이게 타원이야. 뭐 안 배웠으니까 몰라도 되고. 자, 그런데 참고로 아까 이야기했던 자, 중심. 자, 원일 때 중심에서 이놈을 눌러버리면 이 타원을 자, 원을 눌러버리면 타원이 되겠지. 그러면 원래 이 가운데 중심에 있던 초점이 분리돼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눌러버리면 납작할수록 중심으로부터 초점은 계속 멀어지게 되는 거지. 됐나? 그런 건데, 자, 봐. 자, 그러면 우리 태양계 다시 한번 볼게. 지금 여기 중심이 있고 두 개 초점이 있을 건데, 두 개 초점 중에 하나에 바로 태양이, 우리 지구의 공전궤도가 아까 타원이라고 그랬잖아, 맞지? 그리고 나머지 행성들도 다 마찬가지야. 그들 모두 다 타원 궤도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들의 타원 궤도에 두 개 초점 중에 하나의 초점이 태양이 위치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자, 20률이 증가하면 초점 어떻게 된다? 20률이 증가하면 초점이 중심으로부터 더 멀어지겠지? 자, 이 타원궤도 더 납작해지겠지? 자, 봐봐. 자, 좀 더 납작한 상태를 만들어 볼게. 원래 이 궤도가 더 납작해진다고 볼게.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20률이 증가할 거니까 더 납작해질 거니까 중심으로부터 초점이 더 멀어지게 될 거야. 중심으로부터 초점이 더 멀어지게 될 거야. 그 말은 하나의 초점에 태양이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은 여기 와 있다는 거지. 됐나? 자, 그리 되면 근일점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죠? 가까워집니까? 멀어집니까? 태양 거리. 근일점의 태양 거리가 더 가까워졌어? 멀어졌어? 가까워졌죠? 오히려 원일점 거리는 더 멀어지게 되는 거지? 됐나? 자, 그래서 문제에서 20률이 증가하면 근일점 거리가 어떻게 돼? 원일점 거리가 어떻게 돼? 바로 산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그러면 이 뜻을 알고 있으면 쉽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20률이 심할수록 근일점 거리는 더 가까워진다, 감소한다. 원일점 거리는 더 증가한다, 멀어진다. 이게 바로바로 산출돼야 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고 있으면 쉽다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세차 운동인데 여러분들 그 어릴 때 팽이 가지고 놀아봤습니까? 팽이? 자, 팽이가 돌고 있을 때 딱 세게 쳐버리면 팽이가 물론 날아가 버리지. 근데 팽이가 있을 때 비틀거리면서 도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이게 바로 세차 운동이에요. 이게. 지구 역시 자전이라는 빠르게 돌고 있는 상황이잖아, 맞지? 근데 옆에서 힘을 주고 있는 애가 누구냐면 가까이 있는 천체인 태양과 달. 이들의 인력에 의해서 지구라는 팽이가 힘을 받아서 비틀거리면서 도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이 세차 운동은 지구 자전축 자체가 회전하는 거 바로 세차 운동이랍니다. 주기는 약 26,000년. 아까 20년의 변화는 약 10만 년이었죠? 얘는 26,000년. 자, 근데 세차 운동. 자, 지구 자전축이 아까 몇 도 기로 했죠?
23.5도. 근데 이 기울어진 채로 이 축이 도는 걸 말해요. 자, 지구는 자전하고 있지만 이 축 자체가 회전하는 걸 말합니다. 축이 회전하는 거. 됐나? 근데 이 축이 회전하는 방향은 지구 자전 방향과 공전 방향은 똑같은데 이 방향이 반대야. 자전을 이렇게 한다면, 공전을 이렇게 한다면 얘는 반대로 돌아. 축이 회전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자, 볼게. 지구 자전 축이 자체가 회전하는 거. 팽이가 돌 때 현재 비틀거리면서 도는 것처럼. 됐지? 자, 그럼 정리할게. 자, 그러면 요거 현재가 이 상태라면 한 바퀴 도는데 얼마 걸린다고? 얼마? 26,000년. 자, 그러면 현재 지금 여름 봤을 때 오른쪽 기울어 있는데 이놈이 돌다가 나중에 여름 봤을 때 왼쪽 기울게 된다는 거지. 요게 주기의 반이 되겠지. 주기의 반이니까 얼마? 13,000년 후가 되겠지. 다시 또 반 바퀴 돌면 26,000 후에는 원래대로 돌아온다 이 말이지. 됐나? 자, 역시 우리는 반만 하겠습니다. 자, 현재에서 13,000년 후. 자, 기울어진 방이 반대가 됐을 때. 13,000년 후에서 26,000년 후는 또 경향이 반대가 되겠죠? 일단 우리는 반만 할게. 자, 그러면 먼저 이거 한번 볼게. 일단 우리는 북반구만 좀 해보겠습니다. 북반구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차 운동은 북반구 서로 반대다. 반대다. 26과 똑같다. 자, 북반구 계절 뭡니까? 현재 7월달 북반구 계절은 여름. 자, 겨울. 자, 13,000년 후에 7월달에 북반구의 계절은 13,000년 후에 북반구의 계절은 뭡니까? 7월달. 뭐지? 자, 이제 기울어진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에 적도가 여기 있는 거지. 자, 이 상황에서는 태양빛 받았을 때 북반구와 남반구 중에 어디가 더 많은 빛을 받죠? 남반구. 남반구가 여름, 북반구는 겨울 되는 거지. 됐지? 겨울과 여름 이렇게 바뀔 겁니다. 계절이 우주 공간상에 동일한 위치에 있더라도 현재 동일한 7월달에 있더라도 북반구는 겨울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것도 자 별거 없어. 문제에서 묻는 건 딱 알려줘. 남반구, 북반구, 반구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남반구와 북반구 물어봅니다. 그러면 변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각 반구의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 변화. 각 반구의 특정 계절, 여름이나 겨울에 태양과 지구 사이 거리 변화. 요것만 따지시면 돼. 별거 없어. 자, 그러면 일단 북반구 한번 보겠습니다. 여름 기온. 자, 여름의 태양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죠? 여름의 태양과의 거리가 북반구는 가까워지지? 그럼 여름 기온은 태양 가까워졌으니까 여름 기온이 증가. 그렇지. 자, 겨울은 거리가 어떻게 되죠? 겨울의 거리는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지. 그럼 겨울 기온은 감소. 그러면 연교차는 증가. 계절의 변화 정도는 증가. 됐지? 근데 문제에서 계절 변화 정도를 묻는 경우도 있고 연교차를 묻는 경우도 있고 왜 기온 변화를 묻는 경우도 있고. 됐지? 자, 남반구는 굳이 해보지 않겠습니다. 남반구는 남반구는 아까 변화 경향이 반대라 그랬지? 자, 남반구는 현재 연교차가 오히려 감소하게 될 거예요. 연교차가 감소한단 말은 여러분들 여름 기온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낮아지고 겨울 기온은 올라가고. 됐지? 그렇게 될 거야. 안 해보더라도. 쉽습니다. 자, 마지막은 지구 자주 기울기의 변화인데 23.5도. 근데 이게 23.5도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21.5도에서 24.5도로 변합니다. 현재는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야. 자, 그런데 아까 계절 변화의 원인이 뭐였죠? 지구 잔축이 기울어진 상태로 공전하기 때문이잖아, 맞지? 만약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 계절 변화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러면 원래 이 기울기가 제로라면 계절 변화 안 생긴다. 그럼 이 기울기가 증가할수록 생길수록 계절 변화 생기는 거지. 쉽지 그러면. 자, 그럼 쉬워. 자, 기울기가 증가됐다 보자. 기울기가 증가하면 계절 변화의 정도는 커지는 거죠. 맞지? 계절 변화의 정도가 심해진단 말은 연교차는 차가 커진단 말은 여름 기온은 올라가고 겨울 기온은 내려가고 다 같은 의미지. 거꾸로 이렇게 다 산출할 수 있단 말이지. 됐지?
참고로 여기 오른쪽에 두 개만 좀 쓸 건데 밑에 내용 다 정리되어 있잖아, 맞지? 자, 이건 설명만 좀 할게. 자, 뭐냐면, 자, 고도. 원래 고도라는 것은 일반 우리가 높이라 생각하잖아, 맞지? 근데 천문학에서는 이 고도는 어떤 천체들의 위치를 표현하는 좌표계 중에 하나의 요소야. 참고로 이겁니다. 어떤 천체를 지평면에서 그대로 올려다본 각도를 말해. 이 각도를 고도라 그래. 자, 그래서 어떤 천체가 있다면, 어떤 관측자가 있다면 이 관측자가 관측자 중심으로 기준으로 요 올려다본 각을 고도라 그럽니다. 각입니다, 각. 이런 자, 남중이 뭐야? 남쪽 하늘, 중앙이 온 거. 남쪽, 중앙. 이 말이야. 자, 태양 어디서 뜨죠? 동에 떠서 서로 지는 거잖아. 참고로 이쪽이 거의 남쪽입니다. 이쪽이 동쪽, 서쪽. 근데 태양이 거의 수직으로 올라옵니까? 아니면 비스듬하게 올라옵니까? 비스듬하게. 자, 태양을 보게 되면 동쪽, 남동, 남쪽, 남서 서로 이렇게 되는 거야. 동서라면 이쪽 남쪽이고 동쪽이니까. 됐나? 자, 그러면 태양이 딱 한가운데 가장 높이 떴을 때 딱 어디 있는 거야? 딱 남쪽에 있는 거지. 가장 높이 떴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중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이때 고도가 바로 남중 고도. 됐지? 자, 그러면 바로 남중 고도가 그 의미인데, 자, 생각해봐. 태양의 고도와 일사량. 자, 일사량은 동일한 시간 동안 동일한 면적에 들어온 빛의 양을 말해. 햇빛의 양을. 자, 이러면 해 뜰 때 햇빛이 강합니까? 아니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햇빛이 강합니까? 중 떴을 때 한낮에 딱 뜨겁잖아, 맞지? 자, 자, 이런 거잖아. 자, 있으면 태양이 떠 있으면 태양빛 이렇게 될 거고. 자, 근데 태양 같은 경우에 좀 비스듬하면 빛이 이렇게 퍼지겠지. 퍼지게 될 거잖아. 맞지? 그러면 현재 태양이 높이 떴을 때 오히려 좁은 면적에 더 많은 빛이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고도와 일사량은 비례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울기 변하면서 남중고도 변화를 물어본단 말이야. 근데 앞번 교육 과정에서는 남중고도식을 원래 배웠어. 근데 우리는 안 배우잖아. 그러면 그냥 온도 가지고만 산출하면 돼. 자, 여름 기온이 올라갔단 말은 여름에 태양이 남중고도 어떻게 됐을까? 올라갔겠지. 그것만 하면 된다. 그 말이야. 그것만. 자, 여름에 태양의 남중고도는 증가합니다. 자, 겨울 기온 어떻게 된다? 겨울에 태양의 남중고도는? 겨울 기온이 내려갔단 말은 겨울 때 태양의 남중고도는 감소한다. 그 말이야. 그치? 자, 계도가 있습니까? 아니, 둘 다 있습니까? 둘 다 있지. 둘 다 있지. 그래서 기울기가 심해지면 연교차가 심해진다. 계절 변화 정도 심해진단 말은 북반구나 남반구나 다 같이 일어난다. 그 말이야. 됐지? 그래서 이 마지막인 이 지구 전체 기울기 변화는 북반구나 남반구나 변화 경향이 똑같다. 근데 앞에 있는 26과 세차 운동은 북반구와 남반구의 변화 경향이 반대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자, 태양의 흑점수와 지구의 기온 변화. 자, 흑점. 자, 태양의 흑점 까만 점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지. 자, 참고로 이 흑점수가 변합니다. 근데 흑점수가 변할 때 흑점수의 변화, 자, 커질 때 흑점수가 많아지면 참고로 태양의 활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태양의 활동성이란 말은 태양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정도가 많아진다. 그 말이야. 자,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한 두세 개 정도 배우면 이제 천체로 들어가는데 자, 태양은 별이죠. 자, 별은 원래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몇 층 구조? 몇 층 구조지? 1학년 때 배웠을 건데. 2층이야? 3층 구조. 가운데 뭐 있죠? 핵. 핵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어떻게 만들어내지? 별의 에너지 생성. 수소 핵융합 반응. 핵융합 반응이었지? 1학년 때 배웠잖아? 4개 수소를 1개 헬륨으로 바꾸게 되면 질량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질량이 약간 감소하고 이 질량 감소만큼이 에너지화 된다. 에너지 등가 원리. 기억납니까? E는 mc제곱. 오케이. 자, 그러면 핵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낼 건데 이걸 방출하지 못하면 터져버리겠지. 그래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 전도, 대류, 복사. 처음에는 복사란 방식으로 외부로 에너지를 전달하고 다시 바깥층은 대류란 방식으로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대류란 것은 아래쪽이 온도높기 때문에 좀 더 밀도 작은 놈들이 올라가고 위에 있는 차가운 놈이 내려오고 이런 과정이잖아, 맞지? 그래서 제일 바깥층은 막 대류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대류가 일어날 때 자, 지구에 자기장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태양에 자기장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태양에도 자기장이 있는데 태양의 자기장은 이렇게 상승해서 올라온 놈들을 억제합니다. 태양의 자기장은 대류통해서 올라온 놈들을 막고 있어. 그러면 열을 가지고 올라오는 놈을 막아버리면
그 지역은 온도가 높을까 낮을까? 열이 올라오는 걸 막았어. 그럼 이 지역은 온도가 높아나자. 열이 올라오는 걸 막았어. 온도 높아나자. 높아? 아니, 열이 올라오는 걸 막았다니까? 높아나자. 낮지. 낮지. 낮아서 온도가 낮아서 그래서 검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검게 보이는 겁니다. 됩니까? 열이 올라오는 걸 막았다니까? 열을 적게 받았어. 자, 그런데 활동성과 무슨 상관이 있냐면, 참고로 태양이라는 놈이 활동성이 커진다. 그만큼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거든.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면 복사도 강해지고 여기 있는 대류도 활발해지겠지. 맞나? 자, 활발해질 건데 참고로 이와 함께 대류가 활발할 때 자기장도 강해집니다. 자기장도. 왜 그러냐면 자, 태양의 표면 온도 기억납니까? 태양의 표면 온도 까먹었다. 자, 태양의 표면 온도 6000K 기억납니까? 한 6000더치 정도 또는 5800K 정도. 그 6000이야. 자, 봐봐. 그러면 아주 온도가 높기 때문에 참고로 여기 있는 입자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애들이 많습니다. 이거 전리라고 그래. 몰라도 돼. 자, 전기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애들이 많아. 그러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들이 대류와 함께 움직인단 말이지. 플러스 입자 또는 마이너스 입자들랑 움직여. 뭐지 이게?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이 움직인다. 이거 전류잖아. 전류지. 전류가 그러면 뭘 만들어내죠? 자기장. 자기장 생기는 거야. 맞나?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면 자기장이 강해집니다. 자기장이 강해지면 아까 대류에서 올라온 애들을 막는 애들이 좀 더 많아진다 그 말이지. 그럼 흑점이 많아진다 그 말이야. 됩니까? 근데 그 원리까지는 몰라도 돼. 자, 결과적으로 태양의 활동성이 커지게 되면 자기장이 강해지면서 현재 요 흑점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 활동성 커진다, 흑점이 많아진단 말은 태양의 활동성, 바로 태양의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방출하고 지구에 오는 양이 많아진다 그 말입니다. 자, 이 주기는 참고로 현재 약 11년을 주기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흑점들이 보이는데 이 흑점의 수가 우리가 실제로 관측해서 보게 되면 11년을 주기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게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자, 하나만 더 할게. 나중에 우리가 자, 이 흑점하면 온도가 얼마쯤 될까? 흑점하면 아까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 그랬어. 뭐라고? 4000 그렇지. 4000이야, 4000. 흑점 온도는 4000입니다. 근데 6000과 4000 물론 2000의 차이 나지만 4000도 결코 낮은 온도는 아니잖아. 근데 여기 검게 보여. 검게 보여. 왜 그러냐면 우리 나중에 별의 물리랑 할 거거든. 별의 물리랑 할 때 같은 면적에서 같은 시간 동안 나오는 에너지를 비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슈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식이 어떻게 되죠? 식이 어떻게 되지? 기억나나? 기억나? 자, 시그마 t의 사승이라고 하는데 온도의 사승의 비례를 해. 자, 이거 몇 대 몇이죠? 3대 2. 이놈들을 사승시키면 에너지 값을 비교할 수 있다. 같은 면적에 같은 시간 동안. 자, 3의 사승 얼마죠? 81. 2의 사승은 16. 거의 5대 1이지. 온도 차이는 별로 안 나지만 에너지 나오는 양은 5대 1입니다. 그래서 밝기가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거야. 됐나? 나중에 우리 배울 거다. 자, 넘어갈게.